여러분, 안녕하세요. 양동깨비입니다. 1930년대 천문학자 프리츠 부하와 제라드 오스트릭은 은하 궤도를 관측하면서 은하 내부에 있는 물질의 중력이 외부에서 관측되는 물질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우주 내에 보이는 물질만으로는 설명이 어려웠습니다. 이후 1970년대 버누스 루비는 은하의 중심부에서부터 먼 곳에 위치한 별들의 속도를 측정하여 은하 내부의 물질 분포를 조사하였습니다. 이 결과 은하 내부의 물질 분포가 관측되는 별들의 운동에 비해 너무 빠르게 회전하고 있음이 관측되었습니다. 이는 은하 내부에 보이지 않는 추가적인 물질이 존재한다는 가설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후 1980년대에는 큰 질량의 물체들의 중력이 발생시키는 중력 렌즈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암흑물질의 존재가 더욱 강력한 증거로 인식되었습니다. 중력 렌즈 효과란 물체들이 우주 내에 퍼져 있는 물질에 의해 경로를 굽혀진다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이를 관측하면 암흑물질에 대한 증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암흑물질은 중력 렌즈 효과로 인해 빛을 불절시키므로 중력 렌즈 효과를 관측함으로써 암흑물질의 분포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 외에도 많은 실험이 암흑물질을 감지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암흑물질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약한 상호작용을 이용하는 실험입니다. 약한 상호작용 실험 중 하나는 직접 검출 실험입니다. 이 실험에서는 지하실 같은 지하 공간에서 직접 암흑물질 입자와 상호작용하도록 설계된 장비를 사용합니다. 이 장비는 미세한 암흑물질 입자와 상호작용하여 미세한 진동이 발생하면 이를 감지하여 암흑물질 입자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른 실험으로는 가속기 실험이 있습니다. 이 실험은 고에너지 가속기에서 입자들을 가속시킨 후 암흑물질 입자와 상호작용하도록 설계된 감지기를 사용하여 암흑물질 입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주 전체에서 암흑물질의 분포를 조사하기 위해 천체 관측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험은 암흑물질이 끼치는 중력 작용에 의해 은하 질량의 분포나 은하 궤도 등을 조사하여 암흑물질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암흑물질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연구는 아직도 진행 중이며, 새로운 실험 방법이나 기술이 개발될수록 더욱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암흑물질은 우주에서 발견된 현상 중 하나입니다. 우주의 물질 구성 비율에 따르면 우리가 관측하는 모든 물질은 전체 우주 물질 중 약 5%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암흑물질은 우주 전체 물질 중 약 27%를 차지하며 암흑게 가려져 있어서 직접적으로 관측이 어렵습니다. 암흑물질은 그 존재를 추론하는 방식으로 밝혀졌습니다. 은하계 운동을 관측해보면 빠르게 회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빠른 회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물질로는 충분하지 않은 중력이 발생해야 합니다. 이렇게 빠른 회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중력이 필요한데, 이 중력의 원인이 암흑물질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추론입니다. 암흑물질의 정체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암흑물질 입자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입자는 보이는 물질과는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탐지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입자의 존재를 추론하는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암흑물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암흑물질을 눈으로 관측할 수 있을까? 암흑물질은 직접적으로 관측이 어렵습니다. 이는 몇 가지 이유로 설명됩니다. 첫째, 암흑물질은 전자기력을 통해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즉, 빛이나 전자기파 등으로 관측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물질은 전자기력을 통해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빛이나 전자기파를 쏘아보내면 반사되거나 흡수되어서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흑물질은 이와 달리 전자기력을 통해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는 관측할 수 없습니다. 둘째, 암흑물질은 중력작용으로만 감지됩니다. 우리는 암흑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은하계의 운동을 관측하거나 큰 질량체들의 중력이 다른 물체들에 끼치는 영향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관측을 하게 되면 암흑물질 입자의 세부적인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셋째, 암흑물질은 매우 낮은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감지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입자 탐지 실험들은 높은 에너지의 입자를 탐지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암흑물질 입자는 매우 낮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는 탐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암흑물질은 간접적인 방식으로만 관측이 가능하며 입자의 성질이나 정체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학자들이 노력하고 있으며
입자 탐지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암흑물질이 우주에 미치는 영향은 암흑물질은 우주 전반적인 구조와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암흑물질이 우주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몇 가지 예시입니다. 첫째, 암흑물질은 중력을 통해 은하계와 은하단의 운동을 제어합니다. 은하들은 중심부에 더 많은 암흑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력장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암흑물질은 은하들 간의 상호작용과 충돌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며 은하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째, 암흑물질은 초기 우주 구조의 형성과 진화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초기 우주에서 암흑물질의 질량이 더 많았기 때문에 암흑물질의 중력장이 먼저 형성되었고, 이를 따라서 먼저 은하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암흑물질이 먼저 은하들의 형성을 주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물질로 이루어진 은하들의 분포와 유사한 구조를 갖는 대규모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셋째, 암흑물질은 우주의 확장 속도를 제어하는 데도 영향을 미칩니다. 암흑물질은 우주 전반적으로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포가 우주의 확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암흑물질의 분포가 우주의 확장을 늦추는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암흑물질은 우주의 형성, 진화, 그리고 운동 등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암흑물질이 우주에서의 역할과 성질을 더욱 자세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암흑물질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현재까지는 암흑물질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암흑물질은 매우 특수한 성질을 가진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특성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입자들과는 매우 다릅니다. 따라서 암흑물질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직까지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암흑물질을 감지하거나 그 성질을 연구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흑물질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약한 상호작용을 이용하여 암흑물질 입자가 물질과 상호작용하면서 일어나는 반응을 감지하는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입자 가속기를 이용하여 암흑물질을 탐지하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암흑물질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직까지는 불가능하지만 암흑물질의 성질을 연구하는 노력들은 암흑물질의 본질을 더욱 자세히 이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암흑물질에 대한 연구는 우주의 이해와 우주의 형성, 진화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암흑물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셨나요? 그럼 지금까지 양동깨비였습니다.